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뒤편에서 최태성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늘은 태평양 식품의 70주년 기념 행사. 최 부장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의 뻔뻔한 미소를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우리 행복한 밥상이 지난 3년간 이룬 성과는 모두 철저한 관리와 혁신 덕분입니다. 거짓말쟁이. 그 철저한 관리라는 것이 직원들을 어떻게 짓밟아왔는지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곧 알게 될 거예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오직 무대만 바라봤어요. 현우가 약속대로 제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군요. 화면 속에는 최 부장이 직원들에게 고함치는 영상, 노년의 직원들을 모욕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게. 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 김진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몇몇은 당황한 듯 시선을 바닥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당당하게 최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진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최 부장이 무대에서 내려와 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노신사. 세월이 느껴지는 묵직한 발걸음과 위험 있는 분위기. 제 할아버지 임태식 회장님이었어요. 최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뭔가를 깨달은 듯 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이군, 최 부장. 최 부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태평양 식품의 자회사인 행복한 밥상의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첫 발을 내딛던 그날로 말이죠. 긴장된 마음으로 행복한 밥상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취업 실패 끝에 마침내 이루어낸 취업이었죠. 물론 할아버지의 회사라는 점은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인사팀에서도 제가 임태식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진아라는 가명으로 지원해 당당히 실력으로 합격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아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은은한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첫인상부터 좋았죠. 그때만 해도 이 회사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곳인지 몰랐습니다. 인사팀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하며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안내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행복한 밥상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흘렀어요.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겠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마케팅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옆자리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최 부장님이 오시면 조용히 해야 해. 기분 나쁘시면 우리 모두 고생하니까.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는데 그때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어제 보고서는 뭐가 이 모양이야. 다시 해. 최태성 부장의 첫마디는 고함이었습니다. 한 직원의 책상 위에 서류를 내던지며 호통을 쳤어요.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상인지 주변을 살폈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최 부장이 나이 지긋한 직원들에게 더 심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섭 과장, 나이 들어서 일도 못하면 퇴직이나 하지드래. 젊은 직원들 본받아. 30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 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말투였는데 50대로 보이는 김 과장에게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말을 내뱉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회사 생활이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강조해오신 가족 같은 기업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실력으로 인정받아라. 그게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아니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출근 일주일째
점심시간에 회사 카페테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최 부장이 나이 지긋한 여성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음식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내놓을 수 있어요? 당신 같은 노인네는 이제 감각이 떨어지나 봐. 그 여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장미영 영양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사 배지에 붙은 작은 별 모양을 보니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했어요. 신입사원의 신분으로 나서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죠. 최 부장이 사라진 후 장미영 영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음식 정말 맛있었는데. 장미영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신입사원이죠. 김진아라고 했나. 그녀와 함께 자리에 앉으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장미영은 이 회사에서 25년을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임태식 회장님이 직접 경영할 때는 가족 같았죠.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심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올까 긴장했어요. 그런데 왜 최 부장이 저렇게 행동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장미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 부장은 임 회장님 조카의 처남이에요. 가족 연줄로 들어왔죠. 게다가 김영우 이사와 대학 선후배라 완전히 끈이 있어요. 몇 번 신고가 들어갔다가도 다 묻혔어요. 그녀의 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부 연결망이 있었군요. 그런데 미영은 갑자기 목소리를 더 낮추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회장님 따님의 비서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회사 일 때문에 늦게 귀가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죠. 저희 어머니를 아셨어요? 장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 의심스러워요. 그 전에 회사 내 비리를 조사하고 계셨거든요. 말을 마친 그녀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진아 씨.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장미영이 어머니의 비서였다니.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테리아를 나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최 부장의 갑질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도 파헤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내 제 자리 밑에 설치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밤새 알아본 후였어요.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야. 모두를 위한 거야. 중얼거리며 녹음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여느 때와 같은 긴장된 분위기였죠. 최 부장이 들어오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마케팅 결과 보고서 다들 했겠지. 지난 분기 최악이야. 누구 책임지겠어? 최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용기를 내서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분석해봤는데요. 지난 캠페인은 타겟층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신입이 뭘 안다고 내가 몇 년 일했다고 내가 의견을 내? 최 부장은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최 부장은 제 책상까지 다가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일이나 제대로 해. 이런 것도 못하면 회사 그만두는 게 낫겠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이 모든 순간이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우연히 IT팀의 박현우를 만났어요.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그에게 다가갔죠.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현우는 의외로 친절했어요. 대화 도중 제 요리 블로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진심을 담은 한 끼의 운영자세요? 제가 팬이에요. 제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요리 블로그의 팬을 회사에서 만나다니 놀라웠습니다. 현우와 가까워지면서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실 회사 시스템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현우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최 부장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를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남아 회사 서버를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노인 요양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실제로는 최 부장의 개인 계좌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리가 화면에 고개를 숙이며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화면을 닫고 평범한 업무 중인 척했어요. 다행히 늦게까지 일하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 선생님, 저 김진아인데요. 어머니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어요. 미영과의 만남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진아 씨, 내가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알려야 할 것 같아.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가득한 메모였어요. 당신 어머니는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히 노인 복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그 뒤에 최 부장의 처남, 그러니까 회장님 조카가 있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제 사촌이 연루되어 있다니. 할아버지의 조카,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요. 더 끔찍한 것은 미영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들이 노년 직원들을 강제 퇴직시키고 퇴직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퇴직을 앞둔 고령 직원들을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최 부장이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 가혹한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어머니의 죽음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사고, 정말 사고가 아니었나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사고 직전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이건 가족의 배신이야. 그리고 그날 밤 말을 잇지 못하는 미영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 넘게 의문이었던 어머니의 죽음이 이제야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원룸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죠. 손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다음 날 출근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미영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집을 찾아갔죠. 다행히 미영은 집에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집에 들어온 흔적이 있었어요. 경고 메시지도 받았고요. 더 이상 위험해질 수 없어서.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를 건넸어요. 이건 당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자료예요. 그동안 감히 열어볼 용기가 없었죠. 이제 당신에게 맡길게요. USB를 받아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USB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집한 자료에는 최 부장과 제 사촌 민호 상무의 비리 증거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노년 직원들을 괴롭혀 퇴사시키고 그들의 퇴직금을 가로채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분노에 떨며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현우의 도움으로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집한 증거 일부와 함께 내부 고발 메일을 회사 감사팀에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첫 개가 시작됐죠. 뭔 일이야? 갑자기 회의실로 다 모이라고?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러운 전체 회의 소집에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표정은 어두웠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감사팀장과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최근 노인 복지 사업 투자와 관련한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최 부장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표정을 감추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감사팀은 당분간 관련 서류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감사팀장의 태도가 미온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감사팀장도 최 부장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최 부장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은 저를 노려보았어요. 너 혹시 내가 한 짓 아니야? 당황한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제가 뭘 어떡해요. 저는 신입이라 그런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없는데요. 최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점심시간, 현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진아 씨, 조심해요. 최 부장이 IT팀에 당신 컴퓨터 로그 조사를 요청했어요. 놀랐지만 이미 대비해 두었기에 안심했습니다. 현우의 도움으로 모든 흔적을 지웠으니까요. 고마워요, 현우 씨. 그런데 감사팀이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팀장도 최 부장 편이에요. 내부 고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익명 게시판을 통한 두 번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도움으로 회사 익명 게시판에 최 부장의 갑질 증거들을 올렸어요. 태평양 식품의 어두운 이면, 최태성 부장의 갑질과 노년 직원 학대,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겪은 직원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나도 전화로 욕설 들은 적 있어. 야근시킨 후 결과물 쓰레기라고 던진 적도 있어. 입사 한 달 만에 사표 쓸 뻔했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 부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팀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어요. 요즘 버릇없는 신입들이 늘었어. 선배 말도 안 듣고 뒤에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짓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 부장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회사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아. 위협적인 말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지막 단계의 계획을 세워두었으니까요. 저녁 늦게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아 씨, 최 부장이 당신을 조사하고 있어요. 제 집에 빨리 와요. 중요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미영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오래된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녹음이에요. 그날 밤 사고 직전에 녹음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최 부장과 민호 상무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태식 회장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말도 있었죠.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머니를 침묵시킨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의 물음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알리고 모든 것을 공개할 거예요. 특히 한 달 뒤 있을 70주년 기념행사에서요. 다음 며칠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우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에게도 연락해 증언을 확보했어요. 특히 노년 직원들의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모았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범죄예요. 게다가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할아버지께 연락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제가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을 지켜봐 주셨어요.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했지만 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제는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그분의 자택에서 이루어졌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고 어머니의 녹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내 딸이 내 회사에서.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바로잡아요. 할아버지, 제가 계획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주년 행사에서 최 부장에게 상을 수여하는 순서가 있다.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하자. 계획대로라면 최 부장은 행사에서 혁신상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자만심을 이용한 완벽한 함정이었죠. 한편 회사에서는 최 부장의 압박이 심해졌어요. 그는 모든 직원들을 의심하며 내부 고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감시가 심해졌어요. 김진아, 자네 요즘 퇴근 후에 뭐 하나? 누구를 만나지? 최 부장의 질문에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리 블로그 운영하느라 바빠요. 시간이 나면 한번 봐보세요. 물론 그는 제 블로그를 볼 생각도 없었겠죠. 하지만 현우가 IT 시스템에 심어놓은 추적 프로그램 덕분에 최 부장이 제 컴퓨터를 몰래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거기에는 미리 준비해 둔 가짜 정보만 남겨놓았습니다. 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현우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미영은 행사장 직원으로 위장해 내부에서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지원이었죠. 행사 전날 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약속해요. 태평양 식품 70주년 기념 행사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회사의 모든 고위 임원과 중요 인사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일반 직원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반복했어요.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임태식 회장님의 환영사, 회사 역사 영상 상영, 그리고 드디어 시상식 순서가 왔어요. 다음은 혁신상 수여식입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행복한 밥상의 최태성 부장입니다. 최 부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수상 소감은 뻔뻔할 정도로 거짓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행복한 밥상이 지난 3년간 이룬 성과는 모두 철저한 관리와 혁신 덕분입니다. 특히 노년층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 프로그램이 그때였습니다. 제 태블릿에서 준비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가 약속대로 제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군요. 잠시만요. 최 부장님.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최 부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 철저한 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최 부장이 직원들에게 고함치는 영상, 노년 직원들을 모욕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연회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게. 최 부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화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발견한 비리 자료와 그녀의 마지막 녹음까지. 20년 전 이 회사의 이사였던 제 어머니는 이 비리를 파헤치다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최 부장과 민호 상무는 단순히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노년 직원들의 퇴직금을 가로채고 그들을 괴롭혀 퇴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어머니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최 부장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너 누구야?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 향했어요. 최 부장, 그만하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이 신입이 모든 걸 조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제 옆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어깨에 얹으셨어요. 내 손녀는 조작 같은 건 하지 않아. 연회장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손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임진아입니다. 태평양 식품 창업주 임태식 회장의 손녀죠. 최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도 무의미했어요. 이미 경찰이 연회장 밖에서 대기 중이었으니까요. 최태성, 자네는 해고야.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네. 할아버지의 선고에 최 부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그와 민호 상무를 연행해 갔어요. 연회장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태평양 식품은 처음 세웠던 원칙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족처럼 서로 존중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는 회사로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진아가 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직원들의 놀란 표정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특히 노년 직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창문 앞에 서 계신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나이가 들어 어깨는 좁아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진아야, 이리 오너라.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태평양 식품의 모든 계열사가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 읽어온 것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사를 이끌 날이 곧 올 거다. 준비되었나?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옛것은 가고 새것이 오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모습처럼
저는 이제 진정한 후계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가치,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의 지혜를 존중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진짜 주인이 돌아왔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